민선 7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을 만나는 시간.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을 만나 새로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남 광역기초의원은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은 기대되지만 경험 부족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유기견 관리와 보호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대책을 놓고 보호단체와 순천시 입장 차이가 큽니다. 순천에서는 2년 전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 사례가 불거진 적이 있어 이번에도 부실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이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우리 지역도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해 수백 마리씩 발생하는 유기견들의 관리와 보호 대책을 놓고 민간단체와 순천시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3억 원이 투입돼 곧 건립될 공공보호시설의 운영 방안을 놓고도 시각차가 큽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한 자원봉사자가 순천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개 한 마리가 대형견에 물린 듯 목 부위 피가 흥건한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채 널려있는 우리 한켠에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죽은 듯 쓰러져 있습니다. 어떡해, 아가야, 미안해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사로 추정됩니다. 최근 순천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시 당국이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유기견 보호에 대한 관심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을 한 달에 한 번 먹이는 것도 모르는 이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믿을 수가 없어서요. 13억여 원이 투입돼 내년 초부터 가동될 시 공공보호시설의 운영 방안을 놓고도 양측의 이견과 반목은 심각합니다. 단체 측은 가능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조성해 자원봉사자들이나 민간단체와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천시는 그러나 민원 때문에 교외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단체의 참여에도 선을 그으려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여기 동물보호소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크게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는 걸로 보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 사례가 불거지며 몸살을 앓았던 순천시. 동물보호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부실 관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도 다음 주에는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머물다 차츰 북상해 다음 주 중반인 25일과 26일에는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의 시작 시기는 평년과 같고 강수량 역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음 한 주 동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제3기 운영자 선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낭만포차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낭만포차 이전이나 폐지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도 여수시는 현 위치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낭만포차의 운영기간이 해마다 다르다며 여수시가 3기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이 늦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운영기간과 선발 인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에게 시정 운영과 공약 실현 방안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을 김종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시민들께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전남 최초로 문재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러한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한 지난해 100일 대장정을 하면서 순천 구석구석을 돌면서 민심을 청취하였습니다. 역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컸던 것은 촛불 정신과 대선 승리라는 이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순천의 정치가 퇴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순천 정치에 대한 변화 욕구,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압도적인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경제 구조를 바꿀 생각이신지, 그리고 이게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 점이 참 궁금해집니다. 순천의 재정 자주도는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순천의 재정 자주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인데요. 케인즈가 미국의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된다면은 아무래도 돈을 좀 더 쓰게 될 것이고, 또 노후가 보장된다면은 쉽게 또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복지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은 순천에 돈이 돌게 될 것입니다. 동부 지역 내 유일하게 여당 후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 타 지역 당선인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셔서 지역 발전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도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 또한 제가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가교 역할을 제가 함으로써 전남 동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 생각입니다. 예컨대 광역 교통 문제라든지 혹은 관광 행정의 문제 또는 혐오 시설의 문제 등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을 떠나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겠지만 청와대라든지 국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은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야기된 이 지역 분열을 앞으로 어떻게 통합하실지, 이 점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순천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선거를 통한 분열과 반목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난 뒤에 당선 인사하면서 통큰 단결과 하나된 순천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하나된 순천을 만드는 것은 제반의 정치 세력 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까지도 품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28만 순천 시민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간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순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양제철소가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안전 스마트 제철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외주 파트너사와 함께 100% 표준 준수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 제철소 실현을 통해 미래 철강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광역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입니다. 여기에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광역 기초의회 일꾼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전남 도의원 58명 가운데 41명이 정치 신인입니다. 나이도 한층 젊어져 무안에선 30대 도의원이, 목포는 도의원 당선인 가운데 4명이 40대입니다. 전남 22개 기초의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절반이 넘는 128명이 새로운 인물이고 고흥과 완도군 의회는 3분의 2가 넘는 새로운 인물들이 당선됐습니다. 초선 의원이 대거 진입하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기대되지만 전문성과 경험 부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각 의회는 초선 의원들을 위한 의정 활동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고 전문기관 교육도 잇따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 의원님들은 4년간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그다음에 의정 활동에 대한 의회의 모든 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광역 기초의회 일당 독주 우려도 많습니다. 전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3분의 2 이상이, 광역의원은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집행부 감시 기능이 무뎌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축배를 들지 마시고 더욱더 지역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초선 위주로 재편된 전남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당선인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을 내일부터 접수받습니다. 광양시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이 하위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에 나섭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며 첫 지급분인 9월은 21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안전환경 관리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여수해양은 오늘 관내 현장 상황실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앱을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앱 개발로 인해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업체와 협력해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실종된 16살 이모양을 찾기 위해 경찰 570여 명과 헬기 1대, 드론 수색대 등을 투입해 이 양의 휴대전화 신고가 끊긴 도안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지난 16일 오후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해남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고 이 양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51살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확대를 위해 관악 협력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순천대는 오는 11월까지 초중고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미래농업과 친환경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강의와 실습 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유망 직업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향토 음식인 광양 기정떡을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기정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권리화 사업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인증마크 개발과 증명표장 등록 등 특허 출원에 나섭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지역 특산품 명칭이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돼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선체 추가 수색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색은 선체 자연에 눌려있던 부분과 진입이 어려웠던 기관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해수부는 내일부터 목포신항에 국방부 유해 발굴단 등이 포함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매년 태풍과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관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는 29일까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수확량 감소와 경작 불능 등 농작물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올해부터 6종의 병충해 특약과 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농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